네, 3,200선을 넘었던 코스피 지수가 그 부분에서 이제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어떤 동력이 시장에 또 들어와야 시장이 힘을 내고 올라갈지 전략적으로는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KCGI 자산운용 김홍석 본부장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펀드 수익률 좋다고 제가 기사에 난 걸 좀 봤습니다. 자랑을 네. 조금 해주시죠. 지금 연평균으로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연평균으로는 잘 모르겠고요. 네네. 연초 이후로는 한 45%가 조금 상회하는 음. 수준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시장이 오른 것보다 펀드 수익률이 조금 더 좋은 상황이네요. 그죠? 네. 뭘 잘 담으셔서 담았다는 표현이 저희가 좀 그런데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데 성과가 좋은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네네. 변화는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1분기를 조금 되돌아보면은 네. 그때는 이제 방산 비중이 좀 높았었던 것 음. 같습니다. 그래서 방산하고 이제 전력기기, 그래서 네. 산업재 쪽에서 좀 비중이 높았는데 음. 그 해당 종목들이 이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큰 네. 폭의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좋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2분기로 접어들면서는 저희가 이제 방산이라든지 아니면 전력기기 같은 이제 산업재 비중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대신 소비재 비중을 대폭 늘렸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화장품 회사들 비중을 크게 늘렸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회사들이 또 2분기 이후로 이제 최근까지도 특히 5월하고 6월에 주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주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시장 생각합니다. 대응을 굉장히 잘하셨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2분기 넘어서 3분기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이제 기존에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던 네. 주가가 특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조금 비중을 좀 줄이면서 좀 대응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7월에 들어서는 저희가 좀 시장이 조금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 보여가지고 네네. 조금은 좀 방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조금 좀 변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좀 굉장히 비중이 적었던 금융 지주라든지 네. 뭐 아니면은 바이오 섹터라든지 네. 뭐 이런 쪽에 좀 비중을 조금 늘렸고 음. 좀 소재 쪽에 원래 비중이 전혀 없었었는데 네. 그런 쪽에도 이제 신규로 저희가 좀 한 2종목 정도로 좀 새로 편입을 하면서 조금 좀 투자를 좀 다각화를 좀 했습니다. 시장이 주도주에서 다른 쪽으로 좀 확산될 가능성, 그러니까 주도주는 너무 많이 올라서 네.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을 대비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펀드 운용하시면서 가장 크게 생각하는 변수는 어떤 겁니까? 아무래도 지금 보면 이제 글로벌 금융 네. 시장에서의 어떤 환경 변화가 굉장히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이는 부분이긴 합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이제 국채 수익률이 이제 글로벌 증시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네. 어떤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쓰고 있고요. 특히 이제 8월 초부터는 이제 미국의 국채 입찰이 다시 대규모로 나올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뉴스에서 보면은 뭐 한 2조 달러가 넘는 신규 국채가 이제 발행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이제 장기 국채 수익률을 또 끌어올리고 그런 부분들이 좀 중시에는 일시적으로 좀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장 신경을 쓰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단기 금리 쪽에서는 아무래도 CPI가 또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앞으로 계속 나오는 이제 물가 수준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또 신경 써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도 또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주기 네네. 때문에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꽤 많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또 계속 스물스물 올라가면서 거의 또 1,400원 근처까지 또 올라왔거든요. 지금 그래서 현재 1,390원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신경을 써서 조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파월 의장을 굉장히 강하게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국채 발행량이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 그러면 국채 금리가 올라갈 텐데 여기에 대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금리가 내려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무래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그 어쨌든 간에 경기를 부양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네. 사람들이 뭐 실질적으로 뭐 삶에 조금 그래도 뭔가 윤택하게 뭔가 돌아가려면 저금리만한 그런 그 환경이 예, 없다. 그런 환경은 네네. 없거든요. 물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버블도 일으키고 장기적으로 큰 문제를 또 야기하는 그런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정치인들한테는 저금리라는 거는 항상 쓰고 싶어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좀 카드죠. 예, 네. 카드긴 해서 계속 그렇게 좀 압박을 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실화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제롬 파월 의장 해임할 것 같습니까? 저는 뭐 대통령이 이렇게 연준의 네. 어떤 그 의장의 거취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막 개입했던 역사는 거의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연준 의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만을 가지고 막 얘기했던 네. 게 저는 그때가 처음 제가 목격했던 것 같아요. 연준의 어떤 금리 결정에 대해서도 뭐 이렇저렇 이러쿵저러쿵 거의 언급을 안 하는 게 원래 전통적으로 미국 대통령들이 취해왔던 스탠스였는데 그거 보면 트럼프는 확실히 그동안의 미국의 전통적인 대통령과 연준과의 그런 관계를 싹 깡그리 다 무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그대로 다 하고 좀 그런 네네. 스타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다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은 또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연준 의장을 뭐 당장 뭐 끌어내린다거나 그런 거는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다음에 되는 그 대통령들은 좋겠어요. 워낙 이 보폭을 넓혀놔서 요 안에서만 움직이면 큰 문제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나저나 이제 국내 증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지수가 아까 3,200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좀 주춤거린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건 뭐 다들 우리 투자자분들 알고 계시는 사안이고 그러면 이게 4,000, 5,000 갈 수 있느냐? 최근에 JP모건이 2년 내 한국 증시 5,000포인트 가능하다라는 보고서가 나와서 관심을 좀 받았는데 실제로 외국계들하고도 많이 소통하시죠? 어떻게들 보고 있습니까? 사실 네네. 외국계라고 하더라도 뭐 결국은 뭐 애널리스트들마다 조금 개인적인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뭐 일관된 의사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제 한국이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거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의 기준으로 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 한 해 예상되는 그 순이익의 한 저점에서는 한 8배, 고점에서 한 15배 그 사이에서 이제 트레이딩이 되어 왔었는데 지금 이제 한 3,200 정도 수준에서는 한 11배 정도 돼서 한 평균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3월에 2,400에 코스피 지수가 2,400일 때 8배였기 때문에 그때가 저점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이미 대세 상승기로 이미 진입을 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네. 제가 봤을 적에는 1년 내에 근데 뭐 가능하면 뭐 연말까지는 3,800까지는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멀티플로 보면은 퍼 기준 한 13배 정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5배를 적용을 하면은 네. 이제 한 4,500까지는 물리적으로 수리적으로는 가능한 수치가 나오는데 네. 근데 이제 5,000을 가려면은 그것 말고 조금 더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익 규모 자체가 더 늘어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15배까지 가야 되고 그러려면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그 와중에 네네. 그래서 저는 2년은 잘 모르겠고 한 3년 정도 보면은 충분히 가능한 수치가 아닐까 5천도. 그래서 그 기간 중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네네. 반도체가 호황 국면으로 전환이 되고 지금 굉장히 부진했던 여러 가지 이제 뭐 자동차라든지 뭐 많은 이런 네네. 것들이 이제 경기도 좀 한 2, 3년 후에는 활성화가 되고 뭐 여러 가지 좀 경기가 다시 좀 좋아지고 그런 네. 것들이 다 복합이 되면은 그런 시클리컬 산업들이 이익도 올라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5천을 훌쩍 넘어갈 수 있는 밸류에이션 멀티플도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우리 보여지긴 시장이 합니다. 15배를 받은 적이 있나요? 네, 과거에 15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과거라고 하면 언제쯤? 저는 제 기억이 생각- 없습니다. 네. 2021년에도 아마 그 정도 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로 15배까지 가치평가를 받으면 지수는 한 4,500포인트까지도 가능하다. 근데 네. 연내는 3,800포인트 정도까지를 보고 계신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에서 어떤 데에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냐 이 얘기인데
상법 개정 기대감은 증권, 은행주, 지주 이런 데들의 주가 상승을 크게 일으켰단 말이죠. 여기서 끝인가요? 아니면 더 봐도 되겠습니까? 저희 제 개인적인 네네. 의견은 이제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상법 개정안 이미 의회에서 통과가 됐고 네. 그다음에 주식 시장의 어떤 활성화 대책 이런 기대감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희가 봤을 적에는 이미 한 70%, 80%는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서 추가적인 업사이드는 조금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반면 이제 은행이나 금융 지주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펀더멘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앞으로 그런 걸 네. 봤을 적에 주주 환원에 대한 어떤 그런 가시성 이런 것들을 봤을 적에는 40% 정도 업사이드는 여전히 좀 더 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3분기 들어오면서 조금은 보수적인, 그러니까 기존에 주도하던 업종들의 차익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포트폴리오를 만드셨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주목을 받아야 될 것들은 어디입니까? 어디를 주목해서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신규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어느 섹터가 가장 나아 보이세요? 사실은 네. 지금 신규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저는 지금 IT 쪽에서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반도체 쪽이 네. 저는 턴어라운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만 우리가 보통을 생각하는데 네. 그거 말고 이제 특히 이제 삼성전자에서도 협력 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 안에 밸류체인에서 보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과거에 이제 주가 수준에서 보면 여전히 반토막 나 있는 기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가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가 되는 거를 만약에 예상을 한다면은 그런 기대감만으로도 주가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그런 쪽에서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반도체 소재, 예, 맞습니다. 장비 말고 소재입니까? 일단은 소재 쪽이 더 좋아 네.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 사이클까지 이제 활성화되는 국면이 오면은 그거는 이제 그때는 이제 또 장비주도 이제 수혜를 받겠죠. 근데 이제 당장은 이제 네. 장비주는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먼저 소재 쪽이 좀 더 먼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쪽, 네. 그다음에 게임 이런 쪽도 저는 IT 섹터에서는 좀 관심을 줄 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펀드를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종목을 콕 집어서 얘기 못한다는 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SK 하이닉스는 최근에 이제 골드만삭스의 의견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 거기에는 동의를 하시나요? 아니면 좀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타 증권사 네네. 애널리스트가 낸 의견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타 얘기하는 거는 좀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요. 네네. 다만 이제 똑같은 반도체 사업을 하고 있는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이제 네. 하이닉스를 이제 애플 투 애플로 비교를 해서 보면은 기술력 측면이라든가 아니면은 하이닉스 같은 네네. 경우 HBM을 선구적으로 개척을 했고 거의 독점이었고, 물론 지금은 마이크론하고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1등 사업자이기도 하고, 네네. 영업이 측면에서도 마이크론보다 더 뛰어나지 부족할 게 없거든요. 그런데도 시가총액은 거의 3분의 1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마이크론의 SK 하이닉스. 그러면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인정을 한다고 네. 치고 SK 그룹의 어떤 거버넌스 문제 다 인정을 한다 싶어서도 보면은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는 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상당히 심하게 받고 있다라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네요. KCGI 자산운용의 김홍석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